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주로 1950년대까지의 미국의 해외 원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원조가 다른 국가들로 확대된 1960년대, 빈곤 해결이 강조된 1970년대, 구조조정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1980년대, 냉전 해체 후 해외 원조에서 개혁과 제도약이 시도된 1990년대 이후의 변화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경제 부흥을 달성하고 난 후 1960년대에는 이들 국가도 원조기구를 속속 정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1년 프랑스의 협력부, 독일의 경제협력부, 스웨덴의 국제개발처,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이 설립되었고 1964년에는 영국의 해외개발부가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마샬 플랜 하에서 구성되었던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가 196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로 확대되자 선진국들의 원조 논의를 위해 1960년 만들어졌던 개발협력그룹, 즉 DAG도 OECD의 개발협력위원회, 즉 DAC로 상설화되었습니다. OECD DAC는 ODA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매년 회원국들의 데이터를 받아 전 세계 ODA 통계를 집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ODA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는 다자간 원조기구, 즉 국제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1960년에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개발협회, 즉 IDA가 설립되었고 이듬해인 1961년에는 UN 산하의 세계식량계획, 즉 WFP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1964년에는 UN 무역개발회의, 즉 웅크타드, 1965년에는 UN 개발계획, 즉 UNDP, 1966년에는 UN 공업개발기구, 즉 유니도 등도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1960년대는 국제개발협력체계가 미국 밖의 주요국과 국제기구로 확산되고 정비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일이 흘러 197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의 곤란을 부각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아 사태와 석유파동입니다. 1970년대 전반에는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가뭄이 몇 년간 지속되었고 1974년에는 에티오피아와 방글라데시가 기근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발생 후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페크 회원국들의 금수 조치로 제1차 석유 파동이 발생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와 이란 국내 혼란으로 제2차 석유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석유 수출국은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던 대다수 개도국들은 물가가 크게 오르고 외화 지출이 늘어나 경제난과 외채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950년대 이후 해외 원조가 계속되는데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가 주도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빈곤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개발 원조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국가 단위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 원조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빈곤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두된 개념이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즉 충분한 음식, 깨끗한 물, 주거, 위생, 건강, 보건, 기본 교육 등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조의 방식이 좀 더 마이크로 지향적으로 변화되었고 생산적 투자를 통한 개발보다 빈곤 탈출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 실현이 중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실행은 점차 NGO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조에서 NGO의 역할이 커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의 또 다른 특징은 다자간 원조가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의 융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기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럽개발기금은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 공동체 회원국의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의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다자간 원조는 상대적으로 공여국의 외교나 영리 동기가 작기 때문에 개발 원조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다만 1980년대가 되면 미국을 시작으로 다자간 원조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다자간 원조의 비율이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1970년대뿐만 아니라 1980년대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 말에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자 개도국들의 외채난은 외채 위기로 비화되었습니다. 1982년 멕시코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였고 외채 위기가 남미 등 다른 개도국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부터 구조조정이 개도국 지원의 키워드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에 주력하던 세계은행과 긴급 국제수지 방어 역할을 하던 IMF는 개도국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수원국의 경제정책에 폭넓게 개입하여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던 표준적인 내용으로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즉 대내적으로는 정부 역할을 줄이는 대신 시장 기능을 늘리고 대외적으로는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케인즈주의가 후퇴하고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성공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험도 시장 친화적 개혁의 대표 사례로서 거론되었습니다. 한편 1970년대부터 원조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NGO들 중에는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의 원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는 냉전의 해체로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은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념 경쟁의 측면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게 많은 원조를 제공해오던 국가들, 특히 미국 정부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들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체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주도의 단일화한 시장 경제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세계화라는 개념 또는 현상이 국제 경제에서 부상했으며 IMF와 세계은행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더욱더 개발도상국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그러한 구조조정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치를 약화시켜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부채를 탕감함으로써 2000년을 대희년으로 만들자는 주빌리 2000 운동으로 이어져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 유엔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새천년 선언과 이후 구체화된 새천년 개발 목표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는 극단적인 빈곤과 기아 탈출, 보편적 초등교육 제공, 남녀평등 및 여성 권익 향상, 아동 사망률 감소, 모자 보건 향상, 에이즈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개발을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8가지 목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원조 규모의 측면에서 8번째 목표의 실현을 위해 원조 공여국이 자국의 국민소득, 즉 GNI 대비 0.7% 수준의 ODA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0년대에는 전체 원조액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목표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들어 개발협력의 관심은 환경, 여성 등 다양한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개도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리우회의로 불리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리우 선언과 의제 21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2개 국가가 모여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997년의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 협약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는 개발 분야에서 젠더 개념이 부상한 때이기도 합니다. 젠더 이슈는
선진국 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중요한 논제로 떠올랐는데 1995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세계 제4차 여성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개발 담론에서 굿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조조정 정책이 의도한 바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그 이유를 수혜국의 거버넌스에서 찾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 원조의 효과성입니다.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국의 거버넌스가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원조가 수혜국 거버넌스의 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 거버넌스가 원조의 필요 조건 또는 선행 조건으로 해석됨에 따라 더욱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원조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와 세분화된 지표를 제시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 인권,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의 목표해였던 2015년이 되자 유엔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새롭게 채택했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성장, 사회발전,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이라는 세 축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며 화면에 보시는 17가지의 다양한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적정한 청정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호, 육상 생태계 보호, 평화, 정의와 강한 제도,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해외 원조가 미국 외의 다른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로 확대된 시기였습니다.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에서 원조 기구들이 설립되고 세계은행과 유엔 산하의 다자간 원조 기구들도 설립되었습니다. OECD의 개발협력위원회도 상설화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기근 사태의 영향을 받아 빈곤 해결이 강조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개념이 대두되었고 NGO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남미 외채위기 등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개도국 지원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냉전의 해체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NGO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혜국의 거버넌스를 원조의 필요 조건으로 하는 움직임,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부채 탕감을 주장하는 대희년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원조의 개혁과 제도약을 위한 노력은 2000년대 이후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와 지속가능 개발 목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해외 원조와 관련된 국제적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원조의 추이를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ODA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